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건담 디 오리진으로 1년 전쟁의 서사가 리메이크되면서 원작 TV판과 설정이 달라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모빌스트가 바로 건탱크와 건캐논이죠. 물론 이 두 기체는 원작에서도 건담에 비하면 그 성능이 한참 떨어진다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원작에서는 건탱크와 건캐논 그리고 건담을 묶어서 V작전의 산물이라는 설정이었는데 디오리진에서는 이 중에서 건담만이 V작전으로 개발된 기체라는 설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건탱크는 아예 모빌스트도 아닌 탱크 등급으로 강등되었고 건캐논은 연방군 최초의 모빌스트라는 설정이긴 했지만 템레이에게 이런 것은 진정한 모빌스트가 아니라는 악평을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디오리진 OVA에서는 부구 1대와 자쿠 1 3대에게 건캐논 12대가 전멸당하는 그야말로 폭죽신세가 돼버린 모습이 나오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원작에 비해서 너무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불쌍한 기체가 돼버렸죠. 디오리진이 원작 설정을 마구 바꿔버렸다는 점을 좋지 않게 보시는 팬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건탱크와 건캐논이 왜 이렇게까지 너프가 돼버린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디오리진에서 V작전과 건캐논의 설정이 이렇게 바뀐 것은 원래의 설정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수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디오리진 버전의 건캐논의 설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2016년에 일반판으로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건캐논 초기형의 건프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79년작 TV판 기동전사 건담은 리얼 로봇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담이라는 작품의 리얼한 설정은 당시 로봇 애니메이션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 점이 많은 팬들에게 어필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로 주된 서사와 전투 액션을 주인공 로봇에 몰빵하고 주연 로봇이 격투기 위주의 액션을 구사하며 조연으로 등장하는 메카닉들은 개그 캐릭터나 섹시 캐릭터 따위의 역할을 맡았던 당시의 주류 메카닉물 사이에서 총이나 포 그리고 검을 들고 싸우는 주인공 로봇과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건담의 메카닉 구성은 당시의 시청자들에게는 충분히 리얼함을 어필할 수 있는 신선한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도 정확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자잘한 설정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V작전과 건캐논의 개발 과정 또한 원작에서 자세한 설정이 나오지 않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TV판 건캐논의 설정은 지구연방의 V작전으로 개발된 모빌스트고 원거리용 건탱크, 근거리용 건담, 그리고 중거리 지원용 건캐논의 개발이 이 V작전의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이 V작전의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모빌스트가 V작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V작전에 대한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이 V작전에 대한 자세한 설정들은 TV 애니메이션 방영이 끝난 이후 MSV 등의 외전 설정들을 통해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공식 설정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이 대부분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원작판 V작전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우주세기 78년 지구연방은 지온이 모빌슈체라는 인간형 병기를 개발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지온이 그것이 공작 기계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는 지구연방군의 자체적인 모빌슈체 개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지구연방은 우주 함대의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온의 적대 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게다가 지구연방은 내부적으로 정부와 군부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연방군부의 요구를 정부 측에서 묵살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주세기 79년 1월 루음해전에서 연방의 함대는 지온의 자쿠2를 필두로 한 모빌슈체 병력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휘관인 네빌 장군이 포로로 잡히기까지 하는 치욕적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지구연방 정부는 남극조약으로 휴전협정을 맺으려 했으나 어찌저찌 살아 돌아온 네빌 장군의 연설로 인해 지구연방군은 결사항전하겠다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상 패전선언이나 다름없는 휴전협정을 맺으려 했던 연방정부는 이 전쟁의 결정권을 연방군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루움해전에서 패배를 맛본 지구연방군은 레빌 장군을 중심으로 지구연방의 승리 플랜 V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구연방군의 자체 제작 모빌 슈트를 개발하는 RX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모빌 슈트를 통한 전력 강화뿐 아니라 루움해전 패전의 요인을 연방군 수뇌부의 지휘 문제가 아닌 단순히 모빌 슈츠가 없어서 졌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루움해전의 결과를 모빌 슈츠가 없어서 졌다는 것으로 돌리면 애초에 모빌 슈츠 개발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연방 정부에게 패전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지원에 비해 자원과 생산 설비에서 훨씬 우위에 있던 지구연방은 애너하임의 수석연구원 템레이의 의견에 따라서 근거리용 건담, 중거리 보조용 건캐논, 그리고 원거리 포격용 건탱크를 만들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 세 가지 기체들은 지구연방군이 양산형 모빌 슈츠를 만들기 전에 테스트 타입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담의 양산형은 짐이고, 건캐논의 양산형은 주머니 속의 전쟁에, 그리고 건탱크의 양산형은 08소대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지온의 자쿠에 대항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모빌 슈츠들이 정말로 미노프스키 입자 3포를 전제로 하는 대모빌 슈츠전의 유효한 개발 플랜이었냐는 것입니다. 지구연방군이 V작전을 계획한 것은 자신들이 함대 전력에서 우위를 갖추었음에도 지온의 모빌 슈츠의 빠른 기동성에 의한 게릴라식 전투를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암백 시스템이 없어서 우주 공간에서 기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탱크는 우주전에서 특별한 전력이 될 수가 없죠. 애니메이션에서도 건탱크는 사실상 이동포대 정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극장판에서는 화이트 베이스가 자부로에서 다시 우주로 올라갈 때 건탱크 대신 추가 건캐논을 가지고 가는 걸로 설정이 바뀌기도 했죠. 그리고 건캐논은 말이 중거리 지원기지 사실은 그냥 건담에서 성능만 떨어진 마이너 기체나 다름이 없어요. 건캐논의 저반동 캐논은 건담의 바주카로 대체가 가능하고, 건담과의 차별점으로 저격용 빔라이플을 사용하긴 하지만 건담의 빔라이플이 워낙 고성능인데다가 미노프스키 입자 3포 상태에서는 적을 눈으로 보고 쏴야 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모빌 슈츠를 저격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격용 빔라이플 또한 대모빌 슈츠전을 상정한 무기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건캐논은 기체 내부에 탄약과 급탄 장치가 있어서 출격 시에 더 많은 잔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빌 슈츠로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은 아니죠. 건캐논이 양산기체였다는 설정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원작에서 건캐논은 양산기가 아니라 신형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빌 슈츠입니다. 건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기체로 굳이 신형의 테스트를 하는 건 합당하지가 않죠. 게다가 이 테스트 타입 기체들을 통해서 양산형 모빌 슈츠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최대한 많은 부품을 공유하고 최소한의 부품 교환으로 무기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확장성이 좋은 기체를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건캐논과 건담을 따로 만들어서 테스트한 다음 양산형 건캐논과 짐을 따로 양산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건담으로 온갖 테스트를 다 해본 다음에 짐에다가 숄더 캐논을 달아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건탱크와 건캐논은 루움 전투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건담과 함께 만들어진 기체라는 설정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디오리진에서 건탱크와 건캐논이 구형기체라는 설정으로 바뀐 이유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쓸모가 없는 건탱크는 아예 탱크에서 개발된 구식병기라는 설정이 되었고, 근접 전투력이 떨어져서 대모빌 슈츠전에는 활용도가 적은 건캐논은 자쿠보다 먼저 개발되었다는 설정으로 바뀌면서 성능이 대대적으로 너프되었죠. 물론 건캐논의 중거리 화력 지원이라는 컨셉은 실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디오리진 버전 건담에 숄더 캐논이 달려 있습니다. 이후에 짐을 양산하면서 숄더 캐논 타입 짐과 아예 숄더 캐논을 달고 나온 짐 캐논이 양산될 것을 생각하면 건담이 숄더 캐논을 테스트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디오리진 건캐논 초기형은 대모빌 슈츠전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만들어진 기체였기 때문에 원작에서 보다도 근접 전투에서 더 약해졌어요. 원작에서 건캐논은 사람 손 모양의 매니플레이터를 달고 있지만 디오리진에서의 건캐논 초기형은 손가락 3개짜리 매니플레이터를 달고 있습니다. 손가락 개수가 적으면 당연히 무기를 잡았을 때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오리진 건캐논은 머신건도 팔에 따로 고정하고 손가락은 방아쇠를 당기는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손이 이러면 총기류보다 더 세밀한 파지가 필요한 근접 전용 무기들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손 부분만 보아도 이 초기형 건캐논이 모빌 슈츠와의 전투를 대응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VA에서 템레이가 건캐논 롤아웃 컬러를 보고 이런 건 모빌 슈츠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 모빌 슈츠와의 전투를 상정하지 않은 이 건캐논의 설계 사상을 읽어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유가 어찌됐든 원작의 설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았을 때는 건캐논처럼 설정이 바뀐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건담 디 오리진의 설정 변경점들이 어찌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최초의 건담 애니메이션의 설정 구멍들을 메꾸기 위해 많은 팬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설정들을 받아들인 야스히코 선생 나름의 호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저는 워낙 이런 잡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설정은 왜 원작과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디오리진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럼 이제 디오리진 건캐논의 건프라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디오리진 건캐논은 총 3가지가 발매된 바 있습니다. 일반판으로 건캐논 최초 기형과 기동 시험형이 나왔고 한정판으로 OVA에 딱 한 장면 등장했던 롤아웃 컬러가 나왔었죠. 그 중에서 오늘 보여드릴 건프라는 2016년 일반판으로 발매된 건캐논 최초기형 철기병 중대기입니다. 이 철기병 중대는 디오리진 OVA의 스미스 해전에서 12대가 출격해서 전멸당했던 바로 걔네들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아트에는 스미스 해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건캐논 12대 중에서 대장기는 컬러가 좀 다른데요. 이건 따로 건프라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 제품으로는 2호기부터 12호기까지의 건캐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TV판의 붉은색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파란색으로 사출되어 있습니다. 관절 부분의 부품도 일반적인 회색이 아니고 약간 보라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간단한 구조의 하이그레이드용 스탠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의 바이저 안쪽에는 내부 구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로 도색을 하지 않고 먹선 정도만 넣어주어도 꽤 그럴듯하게 보이네요. 왼쪽 다리에는 지구연방 우주군 소속 마킹용으로 꽤 큰 스티커가 붙는데 곡면에 붙이는 것이다 보니까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은 투박한 느낌의 이중 관절을 채용했는데 뭐 이 정도면 자세를 취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팔 부분은 손가락이 3개뿐인 손 부분이 특징적이고 총을 쥐는 용도의 손 부품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목 부분의 볼관절 크기가 다른 하이그레이드의 것과 달라서 다른 킷의 일반적인 손부품을 그냥은 끼워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또 굳이 호환이 안 되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건캐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깨 부분의 무기의 경우 이 디오리진 초기형 건캐논은 오른쪽에는 고정형 머신건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만 무기를 장착해주게 됩니다. 무기는 저반동 캐논포 그리고 미사일 런처 중에서 선택해서 조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앙증맞은 사이즈의 실드가 들어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라면 뭐 거의 드나 마나일 것 같긴 합니다. 식별 번호는 102부터 112까지 11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102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오리진 건캐논의 손은 파지력이 좀 딸린다는 설정이라서 그런지 실드와 머신건을 팔에 고정해주는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오리진 버전 건캐논을 조립해보았습니다. 사출색도 그렇고 손부품도 그렇고 무기가 한쪽에만 달려있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여전히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의 건캐논이네요. 제품 자체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편입니다. 디오리진 킷다운 디테일과 훌륭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익은 빨간 건캐논이 아니라서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진 건캐논의 바리에이션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금년 6월 초에 개봉하는 쿠크리스도 한의 섬 극장판에 카이와 하야토의 건캐논이 등장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후기형 건캐논의 건프라가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제품의 금형을 우려먹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급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최초기형 건캐논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카이의 빨간 건캐논이 출시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